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9월 8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평산마을에서 만났습니다. 이재명이 이 신임 당 지도부를 이끌고 가서 양산에서 평산마을에서 만났는데, 이 두 사람 최근에 공통점이 있죠. 바로 10월 대위기가 닥치는 두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1심 선고가 2개 나오고, 문재인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문다혜, 김정숙 이어서 검찰 소환, 지금 이상직 씨와 연결된 뇌물 혐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최근에 다시 또 하나로 뭉치는 결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둘 다 사법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차원인데, 오늘 아마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원래 저번에 방문을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그 방문을 연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갔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동병상린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문재인은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하고,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된다. 자, 민주당 재집권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 그냥 예사로 들리는 것이 아니죠. 3년 후에 대선을 통해서 재집권이 아니고, 마치 이재명이 지금 사실상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이 10월 되면은 큰 위기가 찾아오고, 또 그 위기가 계속되죠. 문재인 같은 경우는 나머지 수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이나 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이것도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몸통은 문재인이죠. 이재명도 1심에서 2개가 나오고, 또 다른 그 재판들, 대북송금, 북한 조선노동당에 사실상 뇌물을 준 그 재판도 시작이 됐고, 정자동, 또 법인카드, 이 수사도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전국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본인들의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자,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많은 유권자들, 특히 우파 국민들은 공정, 가치 이런 것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적폐 청산, 이재명, 문재인이 저질렀던 그런 어떤 그 특권 이런 것을 좀 바로잡아주는 일을 하기를 바랐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수사, 그리고 법대로 한 사법 처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제대로 지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윤석열 정부 초반에 곧 11월 달이면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어왔죠. 만약에 그 수사가 제대로 해서 그 전반기에 집권 초반에 좀 안정이 되고, 이 야권에 대해서 정리가 있었다면은, 무슨 정치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은 이런 상황이 안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지금 조금 전까지도 문재인, 이재명 세력이 만나서 뭔가 지금 도모를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문제를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야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선 수사검사들이 영장 재청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막았고, 또 여러 가지 수사를 막았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욱더 마치 밀착된 듯한 느낌까지 볼 정도로, 가질 정도로 좀 이상한 수사 지휘를 했다.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사건, 바로 문재인 뇌물 사건도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작년 9월에 전주지검장으로 가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서 지금 뭐 조국 또 임종석까지 다 소환을 했죠. 그러면 바로 그게 미리 좀 진행이 돼서 문재인 소환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막았었다. 자, 그런 것은 제가 몇 차례 전에 들었고 서정욱의 법대로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황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원석 책임론. 그런데 이제 이원석이 검찰총장을 9월 15일 날, 물러나고 9월 13일 날, 곧, 다음 주에 퇴임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들었으면은, 그러면은, 수사가 이제 본계대에 오른 수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데, 최근 들어서 이원석 검찰총장 주변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뭐냐면은 문재인 그 수사를 이렇게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여기저기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군데에서 들었는데 이원석이 이렇게 수사를 미진하게 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그 위에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였으면은 수사가 다 일찌감치 다 끝났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못했다 그러면서 몇 군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문재인 뭐 어떻든 간에 본인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 다음에 검찰총장까지 시켰다. 자, 그리고, 나중에, 싸웠지만은, 결과적으로 대통령까지 됐다.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문재인을 어떻게 단죄를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좀, 주저주저 해왔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 이게 또 되풀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가급적, 수사를 좀 대통령까지 문재인까지는 가지 않도록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반영됐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게 또 서로 책임 공방 비슷하게 되는데 우선 수사가 어떻게 미진했는지를 먼저 따져보면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초반에 이 문재인 그 청산을 많이 기대를 했죠. 특히 우파 진영에서. 그런데 문재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있었죠.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탈북자 강제 북송. 이것뿐이 아닙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산자부 블랙리스트, 최근에 불거진 뭐 통계 조작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모든 수사가 딱 문재인 턱 밑에서 다 멈춰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가로막는 것이냐, 아니면 또 한편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로막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뿐이 아니고, 가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도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김명수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문재인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김명수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사들이 활기차게 벌어지고 있죠. 그것은 여기가 만약에 지금 이 지점에서 이게 이원석이 그동안 막았었다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일종의 레임덕 상황이 나타났다.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권에 대해서. 그래서 각 검찰청별로 뭐 수원지검, 전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이렇게 각 청별로 대대적인 이제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원석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 이런 분석이 하나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수사를 막았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막았었다면 검찰총장이 레임덕에 갔다고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 가까이 남았는데 통제력이 못 미친다. 그리고 최근에 민정수석도 신설을 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원석 막아서고 있던 이원석이 사라지고 있으니 검찰 수사가 활기차게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책임론보다 이원석 책임론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서면은 이원석 때와는 전혀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의지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른바 신적폐 청산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서서 아주 수사가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보수 일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의심을 하게 됐는데, 자신을 발탁해서 키워준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의 표현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의리 때문에 저렇게 한다. 또 세간에는 문재인을 청산하라고 뽑아줬는데 문재인을 보호할 줄 몰랐다.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 이 기사가 어디에 나왔냐 하면은 최보식의 언론, 인터넷 신문입니다. 최보식의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문재인 수사를 왜 제때 못했나. 그리고 부제가 윤척건의 비밀 공개입니다. 비밀 공개. 여기 보시면은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문재인 수사를 누가 막아서고 있었는지. 최보식의 언론은, 최보식 편집인은 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죠. 자, 대통령실 수석으로 근무한 A씨와 만나, 이렇게 이 기사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수석이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죠. A씨와 만나서 문재인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얼마 전 나눈 적이 있는데, 윤석열의 문재인에 대한 의리를 묻는 질문에 그 수석은, 전직 수석 비서관은 답변이 예상 밖이었다.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의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에 대한 직접 수사를 막아서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보수 진영 안에서도 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수석은, 전직 수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정권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시절의 적폐는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점에서 윤 대통령은 심플하고 확고했다. 그런데 막판에 본인이,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막판에 검찰총장에서 쫓겨난 셈인데, 문재인에 대한 의리 같은 거는 끼어들 게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수석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진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 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건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이나 울산시장 선거나 이런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냐, 이 불만을 털어놓는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털어놓는, 그러니까 이원석에 대한 불만이죠. 이것을 여러 번 들었다는 겁니다. 이 전직 용산 수석이. 그리고 대체 왜 이리 진행이 안 되느냐, 이런 말들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검사 출신이었기에 검찰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알고 있어서 더 불만스러웠을 거다. 각 검찰청에서는 수사를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더 이상 문재인에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라는 걸,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불만이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실 전직 수석 A씨는 현 정권에서 문재인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문제다. 이렇게 단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이야기도 많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가에서는, 여의도 정가에서. 당초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원석을 검찰총장 후보로 적극 추천을 했다. 이 말을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글쎄 이원석 수사 스타일로 잘 해낼까 긴가민가 했다. 그런데도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이원석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원석의 수사 스타일 잘 알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이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제 어떤 눈치를 보는 이런 것을 성격을 알았겠죠. 특히, 민주당 쪽에 좀 눈치를 보는 그런 거. 그런데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동생처럼
신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둘이서 알아서 잘 하라 이렇게 받아줬다. 이 전직 수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총장 이원석 두 사람이 동기이고 또 법무부 장관이 적극 추천을 했으니까 그럼 두 사람이 잘 알아서 신적폐청산을 해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석, 전직 수석도 배석을 했다. 배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당시 이 수석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원석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꺼림칙하게 생각했지만 한동훈이 해보겠다고 해서 시켜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전직 수석의 일단 이야기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원석은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된다. 문재인. 정치적으로 의심받지 않겠다는 식이었다. 검찰 수장이 이렇게 나오니 일선에서는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모두 민기적 거렸다. 이 때문에 문재인 수사 동력이 떨어졌고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해를 받고 있다. 예, 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지는 지금부터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재인 수사 정점까지 달아있죠. 그런데 이제 문다혜, 김정숙, 문재인 계속 수사를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사건들, 울산 그리고 월성 이런 수사도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지휘를 하기 때문에 이원석이 지휘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일부 오해를 받았다는 것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수사 방향이 어디로 갈지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계속 제가 전해드린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하는 건 아니지만 수사를 막아설 생각은 없다는 이야기죠. 특히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최근에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문재인 처음에 제대로 단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혼란을 막 일으키는 상황이 돼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다시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로 바뀌면은 새로운 분위기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